네, 안녕하세요. 옆집 안이사 은희 언니예요. 제가 요즘 들어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올리면 좋을까 사실 고민이 참 많이 돼요.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바로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기는 하는데 어떤 주제로 영상을 올려야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떤 주제를 대체 다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날이 추워진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수족냉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수족냉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수족냉증이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지나치게 손과 발의 추위를 느끼는 병을 의미해요. 즉, 추운 데서 손발이 차갑다, 시렵다 하고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평균 이상으로 지나치게 냉기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.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오한이 들면은 실제로 주위 온도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내 체온이 내려간 게 아닌데도 심한 추위를 느끼게 되죠. 수족냉증 역시 평균적인 상태보다 훨씬 더 아주 그 이상으로 추위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해요. 수족냉증의 원인에 대해서 네이버에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.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기전은 없다. 근데 크게 생각해보면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와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노병이나 말초신경염, 류마티스 등의 원인 질환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별다른 원인이 없는데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 한의학적으로 수족냉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좀 알기 쉬운,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. 우리 몸은 물을 데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보일러, 그러니까 온수매트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손발, 즉 말초가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물을 데우는 보일러, 즉 중앙 엔진 자체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예요. 엔진이 제대로 열을 못 내니까 몸이 차가운 건 당연하겠죠. 두 번째는 엔진은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이 열을 전달할 만한 물이 충분히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. 데울 게 없으니까 잘 안 데워지겠죠. 데워도 금방 식게 되고요. 자, 세 번째는 엔진도 그럭저럭 돌아가고 물도 충분히 있는데 가는 길목이 막혀가지고 말초가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예요.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물을 데우는 중앙 엔진 자체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. 이 경우는 열을 내는 몸의 중앙 엔진 자체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예요. 그래서 손발이 찰 뿐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요. 또 추위를 탈 뿐만이 아니라 몸의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좀 저하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나요. 그래서 기운도 없고 금방 축 처지고 피곤해지기가 쉽죠. 이런 체질은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또 많이 먹으면 금방 탈나기 때문에 체중도 쉽게 늘지가 않아요. 이런 경우는 중앙 엔진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몸이 따뜻해져요. 즉 약해진 중앙 보일러의 불씨를 때우는 치료가 필요해요. 이런 체질은 겨울에는 비위장, 즉 중앙 엔진을 따뜻하게 데우는 생강차나 계피차 등의 전통차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요. 우리 몸에서 물을 가장 크게 저장하는 탱크는 근육이에요. 그래서 근육이 붙고 살이 좀 쪄야지 몸도 오히려 따뜻해져요. 자, 두 번째 경우 엔진은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데울 물이 없어서 따뜻해지지 않는 경우예요. 우리 몸에서 물에 해당하는 음혈이 부족해서 말초까지 손끝 발끝까지 따뜻하게 데워지지 않는 경우인데요. 이 경우는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든가 몸이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긴장을 잘 하는 여성들에게 많아요. 이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쉽게 어지럽다든가 머리카락이 잘 빠지기도 해요.
또 생리가 양이 적고 좀 불규칙하게 나타나기도 해요. 이런 경우는 몸에 부족한 물, 그러니까 혀를 서서히 채워넣는 치료가 필요해요.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선생님 그러면 물 많이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겠네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물을 하루에 한 컵 정도밖에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음수량을 늘리는 게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몸에 혈이 부족해 따뜻하지 않은 분들은 평소 커피를 하루 한 두 잔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몸에 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둥글레차, 당귀차 등의 맛이 슴슴한 차를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세 번째로는 열을 전달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예요. 엔진도 그럭저럭 돌아가고 물도 충분히 있는데 가는 길목이 막혀 있다면은 말초가 따뜻해지지 않겠죠? 이런 자연스러운 기혈순환의 흐름이 막히는 이유는 주로 스트레스와 갱년기가 원인이에요. 이 경우 몸통은 뜨거워서 오히려 얼굴에는 열이 올라오는데 반대로 손발은 차갑게 식는 경우가 많아요. 이 경우는 막힌 부분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해요. 가벼운 경우에는 침뜸 또는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생활 등으로도 가능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힌 부분을 풀어주는 한약 치료가 필요해요.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? 물론 한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두세 가지 원인을 겸해서 나타나기도 해요. 근데 어떤 유형이든 간에 수족냉증이 있으면은 커피를 적게 마시고 속을 데우고 물을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차를 대신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가벼운 경우는 물론 운동이나 차 등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족냉증이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은 한약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저희 여우한의원에서는 원인을 해결하는 침뜸과 한약 치료로 수족냉증을 치료하고 있어요. 오늘은 수족냉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하기 부탁드리고요. 더 궁금한 내용이나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거나 후에 영상으로 답변 남겨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